당신은 모든 것이 확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나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혹은 내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계속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당신을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아마 당신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불확실함을 싫어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순간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지고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이 반복되죠.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나는 준비했는데도 결과가 다를까? 왜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않을까? 하지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이란 정말 존재할까요? 우리가 믿는 모든 확실함은 사실 아주 얇은 종이 위에 적힌 약속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언제든 찢어질 수 있고 바람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약속 말이에요.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는 인간이 세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인정이 인간을 자유롭게 만든다고 했죠. 우리는 늘 통제하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결과를, 미래를, 심지어는 자신의 감정마저도. 하지만 그 모든 시도는 결국 삶과 싸우는 일입니다. 삶은 흐르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하는데 우리는 그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 하죠. 결국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히려 물살에 휩쓸려 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당신이 조용히 손을 놓고 흐름에 몸을 맡긴다면 그때 처음으로 삶이 얼마나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는지를 느낄 거예요. 강물은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더 넓은 곳으로 데려가려는 것이니까요. 불확실함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모든 게 예측 가능하고 모든 게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삶이 아닐지도 몰라요. 삶이란 끊임없는 변화와 놀라움, 그리고 배움의 연속이니까요. 그래서 몽테뉴는 확신보다 의심이 인간을 성장시킨다고 했습니다. 의심은 나를 멈춰 세우고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죠.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나는 무엇을 잃을까봐 이렇게 불안할까? 그 질문을 진심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히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지금의 불안, 혼란, 그리고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 주세요. 그래,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하지만 이 불안도 지나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순간 마음속 긴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삶의 흐름을 믿고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면 됩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비로소 쉬움을 배웁니다. 무엇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몽테뉴가 말한 가벼운 삶의 시작입니다. 어릴 적 우리는 통제를 배웠습니다. 부모의 표정, 선생님의 말, 친구들의 반응을 통해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를 익혔죠. 이렇게 하면 칭찬받을 거야. 저렇게 하면 혼날지도 몰라. 그렇게 우리는 점점 세상을 예측 가능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예측할 수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계획이 있어야 불안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의 뿌리에는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공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공포는 어린 시절, 사랑이 조건부로 주어졌을 때 생겨납니다. 착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실수하면 버려질지도 모른다.
이런 경험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세상을 통제함으로써만 안전하다고 믿게 됩니다. 융은 이것을 자아의 방어라고 불렀습니다. 자아는 끊임없이 질서를 유지하려 하고 예측 가능한 틀 속에서만 안심하려 합니다. 그러나 삶은 본질적으로 혼돈 위에 존재합니다. 이 세계는 늘 움직이고 변화하며 통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아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삶은 언제나 그 계획 밖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건 이렇게 돼야 해. 왜 저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왜 인생은 늘 예측할 수 없을까? 하지만 그 싸움은 결국 우리 자신과의 전쟁이에요. 산과 싸우려는 마음은 곧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통제 욕구는 무의식의 불안을 감추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자아는 스스로를 강하게 유지하려 하지만 무의식은 그 자아가 쌓아올린 벽을 부수려 합니다. 그 벽이 너무 두꺼워질수록 내면의 불안은 더 강한 형태로 터져 나옵니다. 예를 들어 완벽주의, 과도한 계획, 타인을 바꾸려는 욕구 등이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에요. 그러나 무의식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억눌린 감정과 두려움은 언젠가 꿈이나 몸의 신호, 혹은 관계의 갈등으로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내가 통제하려는 이유는 두려워서였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통제의 반대는 방임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삶이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신뢰. 모든 일이 의미 없는 혼돈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라는 신뢰. 이 신뢰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융은 인간의 영혼이 개성화의 길을 걸을 때 반드시 자아의 항복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그 항복은 굴욕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자아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영혼의 도구로 자리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온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모든 것을 알아야만 안전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삶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결국 삶의 아름다움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야 진짜 생명이 깃들기 때문이죠. 사랑, 우연, 영감, 그리고 기적 같은 것들은 오직 통제의 손을 놓았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통제라는 안전망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이제 그 불안을 억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바라보세요. 그래, 나는 지금 두렵지만 괜찮아. 그 말 한마디가 자아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불확실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일입니다. 삶은 언제나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의 일부입니다. 그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통제의 욕망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고요하고 깊은 신뢰가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나를 부정하거나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아는 삶을 조종하려 하지만 영혼은 삶과 함께 춤추려 합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아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묻고 영혼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첫 번째 질문에만 익숙하죠. 그래서 늘 답을 찾고 확실함을 원하고 정해진 길 위에 서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점점 조용해집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아는 배의 선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다의 흐름이 배를 이끈다. 이 말은 우리의 의식이 인생의 모든 것을 조종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아의 항복은 무의식의 지혜를 신뢰하는 일입니다. 자아는 두려움을 싫어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 알 수 없는 감정, 이해되지 않는 사건, 그런 것들을 자아는 통제하거나 회피하려 하죠. 하지만 바로 그 어둡고 혼란스러운 영역 안에 우리가 진짜로 성장해야 할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윤기 말한 그림자, 섀도우, 또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아는 완벽하고 이성적인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완전함과 감정, 혼돈을 억누릅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바닷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죠. 이제 나를 봐줘. 나를 인정해줘. 자아가 항복한다는 것은 그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안는다는 뜻이에요. 두려움, 불안, 질투, 분노 같은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순간 무의식의 문이 열립니다. 자아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구나. 모르겠다고 말해도 괜찮구나. 그때부터 내면에서 아주 조용한 자유가 피어납니다. 삶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통제하지 않아도 삶이 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항복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은 지혜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자아가 모든 것을 조종하려 할 때 우리는 작고 답답한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자아가 한 걸음 물러설 때 영혼은 드디어 숨을 쉽니다. 삶은 스스로의 리듬을 회복하고 우리는 그 리듬에 맞춰 춤을 추게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삶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결정을 내릴 때 두려움이 줄어들며 무엇보다 내가 해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집니다. 대신 이 순간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감각이 생겨나죠. 융은 이것을 자기 셀프의 등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셀프는 자아보다 훨씬 넓은 의식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이성이나 의지로 작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의 흐름처럼 삶 전체를 포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자아가 통제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 그 에너지가 서서히 깨어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과 하나가 됩니다. 통제의 끝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항복의 끝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는 외부의 안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면의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다면 괜찮아요. 그 흔들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자아가 부드럽게 항복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완벽할 필요도 모든 걸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느끼세요. 삶은 이미 당신과 함께 숨 쉬고 있습니다. 자아가 통제를 멈추면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삶이 우리를 대신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우리가 억지로 방향을 정하지 않아도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듯한 흐름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동시성 싱크로니시티입니다. 겉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무의식이 의식과 소통하기 시작할 때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살아있는 리듬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고민을 하던 중에 우연히 들은 한 문장이 그 답이 되어주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혹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마치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준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은요?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외부 세계를 통해 말을 걸고 있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통제를 내려놓을 때
삶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와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화는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마음은 그것이 진실임을 압니다. 융은 인간의 무의식이 단순히 개인적인 기억이나 감정의 저장소가 아니라 우주 전체와 연결된 거대한 집단 무의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상징과 패턴, 그리고 생명 에너지가 흐릅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막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열어두면 삶은 그 자체로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제하려는 자아는 이 창조성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예측 불가능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안정을 위해 창조성을 희생시킵니다. 예술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억누르고 자발적인 충동을 억제하며 이게 옳다는 기준 속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러나 진짜 삶은 올흠이 아니라 살아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있을 때, 그때 에너지가 돌기 시작하고 무의식이 깨어납니다. 그 에너지는 당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곳에서 삶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통제를 놓는다는 것은 결국 자연스러운 흐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지나면 낙엽이 떨어지듯 우리의 내면에도 고유한 계절이 있습니다. 그 계절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고통이 생기지만 그 흐름을 존중하면 삶은 놀라울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융은 자연스러운 흐름의 회복을 영혼의 창조적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죠.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이 될 때 삶은 당신을 통해 표현되기 시작한다. 그 말의 뜻은 단순합니다. 삶을 조종하는 대신 삶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창조자이면서 동시에 피조물이 됩니다. 내가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통해 자신을 창조하는 것이죠. 이 흐름 안에서는 두려움이 점점 사라집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타인의 시선, 실패에 대한 공포, 그 모든 것은 자아가 만든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삶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은 그 자체로 하나의 표현이고 배움이며 진화입니다. 그래서 통제 대신 신뢰를 선택한 사람은 마치 예술가처럼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는 계획보다는 영감을 따르고 정답보다 진심을 믿습니다. 그의 삶에는 즉흥성과 여유가 있고 그 안에서 우연과 기적이 자주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의 창조력입니다. 당신이 불확실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불확실함은 오히려 가능성으로 바뀝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삶은 언제나 또 다른 길을 열어줍니다. 그 길은 당신의 계산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이 열려 있을 때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통제를 멈췄을 때 삶이 나를 이끌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내적 자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흐름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그 흐름 속에서 춤을 춥니다. 그 춤이야말로 삶이 우리를 통해 표현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에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흔한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자아의 울음이에요. 우리는 모두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원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욕망이 커질수록 불안도 함께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융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자연과의 조화를 잃고 대신 이성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산과 바다, 하늘과 별을 바라보며 신비를 느끼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분석하고 계산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 결과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모든 것을 알아야만 안전하다는
집단적 신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신념은 과학, 교육, 경제,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를 모으고 결과를 예측하려 합니다. 모르면 불안하다.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자아를 올가매고 있죠. 하지만 삶은 본래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삶은 수학적 공식이 아니라 유기적인 생명체입니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하고 늘 변화하며 스스로의 리듬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자아는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려 합니다. 그 순간 불안이 생깁니다. 불안은 흐름과 싸우고 있다는 영혼의 신호예요.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 깊숙이 있는 생명의 본성이 깨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방향이 정말 맞을까?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사실 진리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자아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죠. 자아가 느끼는 무력함은 무의식이 등장할 준비를 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네가 모든 걸 알지 않아도 괜찮아. 나를 믿어도 좋아.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잘해야 인정받는다. 일을 잘해야 살아남는다. 실수하면 사랑받지 못한다. 이런 신념들이 무의식 깊은 곳에서 우리를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감시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이죠. 괜찮은가? 내가 잘하고 있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조여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삶은 우리가 완벽해야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함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고 바다가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듯 우리의 마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불확실함은 실패가 아니라 생명의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마음의 긴장은 풀리고 그 자리에 신뢰가 들어옵니다. 이 신뢰는 세상을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융은 이것을 자아의 이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아가 단단히 쥐고 있던 통제의 끈을 조금씩 놓는 순간 무의식의 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열립니다. 그 공간이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에 머무른다는 것은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두려움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숨결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통제를 잃는 대신 존재를 되찾습니다. 삶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그 불확실함 속에서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현대인의 불안은 지나친 확실함의 욕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불확실함과 친구가 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모든 걸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삶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은 당신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통제의 세계에서 벗어나 삶의 리듬과 다시 연결될 때가 왔습니다.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세상에 자신을 맡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삶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융은 인간의 의식을 하나의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의식은 가지와 잎이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무의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뿌리의 지혜를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기 관찰의 연습입니다. 삶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사람은 즉시 반응합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해하거나 상황을 바로잡으려 하죠. 하지만 융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즉시 반응하지 말고 그 감정을 관찰하라.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의 계획을 방해했을 때 왜 저 사람은 늘 내 뜻을 모르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통제 욕구가 깨어납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화가 나는 이유는 정말 그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모든 걸 완벽히 조정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일까? 이 질문은 마음의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려줍니다. 자기 관찰은 바로 이 순간 시작됩니다. 통제를 놓는 첫걸음은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의식과의 대화입니다. 융은 꿈과 상징, 그리고 감정의 움직임을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언어라고 보았습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꿈, 설명할 수 없는 불안, 혹은 어떤 선택 앞에서의 강한 직감이 무의식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해석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무의식은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저 마음을 열고 묻는 겁니다. 이 감정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이 불안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일까? 그렇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 답은 어느새 삶의 한 장면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통제는 항상 이래야 한다는 기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움은 지금 이대로 괜찮다 하는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고 감정이 일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삶이 회복하려는 본능, 치유하려는 힘이 존재하니까요. 그 힘은 억지로 끌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공간을 만들어주면 돼요. 조용히 걷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루의 감정을 일기에 적어보세요. 그 시간은 무의식이 숨을 쉴 수 있는 여백입니다. 네 번째, 행동과 항복의 균형을 아는 것입니다. 통제를 놓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삶은 여전히 우리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그 행동이 두려움에서 나오느냐, 신뢰에서 나오느냐가 다를 뿐이에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은 조급하고 경직되어 있지만 신뢰에서 나오는 행동은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불안에 휩싸인 마음으로 선택하면 결과에 대한 집착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마음이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결정은 훨씬 명확하고 가볍게 내려집니다. 그것이 바로 통제 대신 협력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신뢰입니다. 통제의 이면에는 늘 불신이 있습니다. 세상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결국 나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무의식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더 진실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뢰가 생기면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사람이 떠나도,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쳐도 마음 한켠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괜찮아. 이 또한 나의 길이야. 그 순간 불안은 사라지고 대신 조용한 확신이 피어납니다. 그 확신은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삶은 결국 자신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여정입니다. 그 신뢰가 깊어질수록 삶은 점점 더 단순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따뜻해집니다. 삶은 늘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웃었던 사람이 내일 울 수도 있고 오늘 닫힌 문이 내일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확실함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렇게 속삭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르면 위험해질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태양이 매일 뜨는 이유를 완벽히 몰라도 우리는 아침을 맞이합니다. 심장이 어떻게 박동하는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있죠. 이것이 바로 삶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사는 법은 사실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훈련입니다. 모든 걸 알아야만 마음이 놓이는 게 아니라 모르면서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성숙한 신뢰예요. 이 신뢰는 생각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건 경험으로만 자라납니다. 삶의 흐름을 직접 느껴야 해요. 때로는 계획이 무너지고 사람이 떠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안에 숨어있는 새로운 질서를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죠. 아, 삶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불확실함은 삶의 적이 아니라 삶의 스승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는 지금 이 순간을 신뢰할 수 있니? 모르면서도 웃을 수 있니?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확실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현재와의 깊은 연결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모든 일을 분석하려 하지 않고 사람을 판단하려 하지 않으며 지금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그게 바로 단순함의 시작이에요. 단순한 마음은 부드럽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잎처럼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세상에 맡길 줄 아는 유연함에서 옵니다. 융은 인간의 영혼을 살아있는 상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우리 존재 자체가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삶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변화를 느끼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삶의 리듬을 안 사람입니다. 그는 미래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현재의 소리를 듣습니다. 새의 울음, 빗방울의 리듬, 마음속 고요한 침묵. 그 모든 것이 삶의 음악입니다. 그 음악을 들을 수 있을 때 삶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그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는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자유는 단순함에서 자라고 단순함은 신뢰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니 이제 불확실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삶이 당신에게 주는 초대장이에요. 이제 조금 더 가볍게 살아보자. 모든 걸 알지 않아도 괜찮아.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춤추는 친구가 됩니다. 그 춤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삶은 결코 나를 시험하지 않았다. 언제나 나를 이끌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평생 동안 통제라는 단어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더 나은 인생을 위해, 더 안전한 미래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애써왔죠. 하지만 그 노력의 끝에서 종종 느껴지는 것은 안정이 아니라 피로와 불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삶은 애초에 통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삶은 바람처럼 물처럼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잡으려 하면 도망가지만 부드럽게 손을 펴면 그 안에 머뭅니다. 융기 말한 개성화의 여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아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환상에서 벗어나 자기 셀프라는 더 큰 의식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서
우리는 통제 대신 신뢰를, 두려움 대신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불확실함은 여전히 두렵고 예상치 못한 일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하지만 어느 날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괜찮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삶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삶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조차 그 길 자체가 나를 성장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건 무기력하게 세상을 흘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삶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리듬을 잃지 않고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며 그때그때의 음악에 몸을 맡기는 것.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밝게, 때로는 조용하게. 삶의 리듬은 언제나 변하지만 그 중심에는 늘 나가 있습니다. 자기 셀프, 삶의 중심에서 조용히 빛나는 존재. 이 자기와 다시 연결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면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압니다. 통제하지 않아도 삶은 흘러가고 흘러가는 그 속에 이미 완전함이 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천천히, 조용히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당신을 진짜 자유로 데려다 줄 거예요. 삶을 신뢰한다는 건 모든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없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불확실함조차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삶에도 아직 모르는 일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 모름 속에 바로 당신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그러니 오늘은 잠시 멈추어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이제 통제를 내려놓습니다. 삶아, 나를 이끌어줘. 그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삶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불확실함과 나란히, 두려움 대신 신뢰와 함께.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삶이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이제야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